오늘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발생한 지 19주기 되는 날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길 바라면서 2003년 대구 지하철 대참사 당시를 돌아봤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를 맞아 추모와 함께 안전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중증 환자 병상이 빠르게 차고 있습니다. 2, 3주 안에 대구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대의원에게 금품을 돌린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이사 당선자가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금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에 한파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낮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당분간 영하권 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내일이면 절기상 우수인데 여전히 한겨울 같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강추위에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를 머문 기압골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영하 15도 안팎의 기온으로 출발하겠는데요. 대구 오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동 영하 11도, 청송은 무려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그래도 오늘 한낮에는 잠시 일시적으로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한낮 기온 9도, 안동 8도, 청송도 8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5도가량 기온 오르겠고요. 오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미세먼지 보통에서 좋음 단계 예상됩니다. 특보 현황 살펴보시면요. 경북 북동산지로는 한파 경보로 강화가 된 상태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오늘 한파주의보가 이어집니다. 또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니까요. 오늘도 불씨 관리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잠시 올라갔다가 일요일에는 다시 쌀쌀한 날씨 보이며 영하권의 추위는 다음 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은 2.18 대구 지하철 대참사가 발생한 지 19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19년 전인 2003년에 오늘 한 남성의 방화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고 6명이 실종됐으며 151명이 부상을 입는 비극이 발생했는데요. 유족들과 부상자들은 슬픔을 극복하고 또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지금도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참사 당시 상황 되돌아보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원해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지하철에서 오늘 오전 전동차에 불을 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대참사였습니다. 지하철역, 중앙선역, 경찰하고 불났습니다. 빨리 출동해 주십시오, 지금. 그러면 사망 수준에 가서 한 구해 나오는데, 야, 공격기 있는 거 전부 이거 갖다 놔. 빨리 아무나 빨리 와야. 대구 시내 중심가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습니다. 지하철역 입구와 환풍기로 매캐한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하철역 입구 쪽에 쓰러져 있던 부상자가 구조대원에게 업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이 먼저 지금 3명. 3명이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관과 구급차가 계속 현장에 도착합니다. 플라스틱 우유통, 갈라고 기름통을 열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객실 내에 투척. 화재 참사가 빚어질 당시 대구 지하철 중앙로 역사입니다. 시커먼 연기가 지하 통로를 따라 도심 전역을 검게 뒤덮었습니다. 오늘 참사는 방화범이 내던진 불길이 곧장 객실 바닥과 시트, 내장재 등으로 옮겨 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불이 나자 지하철역은 순식간에 검은 연기와 유독성 가스로 가득 찼습니다. 승객들은 필사의 탈출을 시도했지만 암흑천지로 변한 지하에서 출구를 찾지 못한 채 연기에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사망자 가운데는 출근 시간이 막 지난 시간이어서 60, 70대 노인과 주부, 어린이들이 많았습니다. 부상자도 현재 130여 명이나 돼 경북대와 영남대 병원 등 19개 병원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고 부상자들 가운데는 연기에 질식해 중태인 환자가 많아 희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의 남불이 완전히 꺼진 것은 오후 1시 38분. 불이 나고 나서 3시간 30분이 훨씬 지난 뒤였습니다. 초기 구조 작업이 늦어져 이미 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사고 순간의 급박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기 위해 누군가가 사용했을지도 모를 지하철역 구내에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이렇게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검게 타버렸습니다.
불에 탄 전동차는 어젯밤 월배 차량 기지창으로 옮겨졌습니다. 기지창에 도착한 실종자 가족들은 30여 명씩 나눠 불에 탄 전동차를 둘러봤습니다. 충격을 받은 실종자 가족들은 바닥에 주저앉아 오해를 했습니다. 죽음의 검은 연기가 가득했던 사고 현장이 오늘은 촛불의 물결로 뒤덮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촛불을 켜둔 시민들은 끔찍한 사고에 몸서리를 치며 아무 죄 없이 숨져간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었습니다. 좋은 거 가서도 편안하게 계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민주당과 정의당은 대구 지하철 참사 19주기를 맞아 추모와 함께 안전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정의당은 비극적인 참사가 생길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지만 지금도 여전히 참사는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철저한 사전 대비를 통해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열릴 추도식에서 박창달 선대위원장을 통해 이재명 후보의 추도사와 안전에 대한 약속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대구시가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대응에 나섭니다. 대구시는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정책관과 일자리 노동정책과에 각각 3명 규모의 전담팀을 만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담팀은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시설과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것 물론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재해 조사와 재발 방지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대구시는 또 각 실국, 사업소 등의 중대재해 예방 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한편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중대재해자문위원회도 구성할 예정입니다. 어제 0시 이후 대구 경북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기면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병상도 빠르게 채워지고 있는데요. 2, 3주 안에 대구의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길 거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소식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0시 기준 대구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199명입니다. 역대 최다였던 하루 전보다 9명 더 많습니다. 경북도 2,901명으로 역대 최다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중증 위험도가 계절 독감의 2배 수준이라고는 하지만 확진자 폭증에 따라 중증 환자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구의 중증 환자는 122명, 이 가운데 48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위중증 환자 치료 전담 병상 가동률은 2월 10일 34.2%에서 일주일 만에 49.4%로 15%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경북도 중증 환자가 3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5명 늘었습니다. 위험도를 나타내는 60세 이상 확진자 비율, 위중증 신규 재환자 이런 거는 200까지는 아니라도 상대적으로 다 증가 추세에 있다고.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3월 중순쯤 전국의 하루 확진자가 27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전국 확진자 가운데 비중을 감안하면 대구는 10,000명대 초반에서 13,000명대, 경북은 8,0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중증 병상은 3배 이상 인력이 필요해 병상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지금 같은 유행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응 수단은 여전히 백신 접종이라고 강조합니다.
면역 저하자 등 고위험군의 4차 접종과 함께 미접종자들은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모더나와 화이자 백신 외에 독감 백신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조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돼 3월 6일까지는 위탁 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경우에는 감염 예방 효과는 약 90%, 중증 및 사망 예방 효과는 100%로 나타났습니다. 중대본은 위중증 환자 발생 상황과 의료체계 관리 역량을 감안해 다음 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조정안을 오늘 발표합니다. MBC 뉴스 도건협입니다. 경북 지역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하는 중앙회 경북이사 당선자가 당선 한 달 만에 당선 무효가 됐습니다.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등에게 금품을 준 혐의가 인정된 건데 자세한 내용 양관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경북 구미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지난달 11일 중앙회 경북이사에 당선됐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경북이사는 13명으로 구성된 지역 이사 중 한 명으로 경북 소재 새마을금고 121개를 대표합니다.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A씨가 투표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금품을 주려 했다는 겁니다. 투표권은 경북 지역 금고 이사장들로 구성된 대의원 29명과 시군협의회장 8명이 갔습니다. 돌렸는데 상대방이 이제 거부했다고 하는 걸로. 금품을 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지난 금요일 심의를 열었습니다. 심의 결과 A씨는 당선 무효가 결정됐고 A씨는 중앙회 대의원 회의에서 인준하기 전에 당선 무효 처분을 받아 공식적인 임기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A씨는 금품 제공 논란에 대해 부인하고 법적 수단을 통해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를 나를 몰고 가려고 하는 거죠. 제가 고소를 해야죠. 2017년에 당선된 새마을금고 중앙회장은 선거를 앞두고 일부 지역 대의원에게 송이버섯 박스와 골프 회원권 대접 등 1,500여만 원에 이르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장과 이사, 각 금고 이사장은 대의원들이 뽑는 간선제 방식이다 보니 부정, 금권 선거가 잦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문경시가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귀농, 귀촌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동식 주택, 모듈 주택을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했는데 의회에서 관련 예산이 또다시 전액 삭감됐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간의 힘겨루기 양상에 인구 늘리기 핵심 사업은 표류하게 됐습니다. 김건엽 기자입니다. 문경에 들어선 보금자리 모듈 주택입니다. 조립식 건물 2동을 붙여 방과 거실 등 주거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문경시는 농촌의 빈집이나 빈 땅에 이동식 주택 370채를 지어 귀농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임대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인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살아보기 체험을 통해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인데 시범사업 2곳의 평균 경쟁률은 8대1을 기록했습니다. 월세 5만 원 그리고 보증금 100만 원에 3년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경량철도 모듈주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귀농, 귀촌, 귀향을 활성화시키는 이 체험주택 사업은 꼭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시장이 예산 통과를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지만 의회에서 연이어 제동이 걸렸습니다. 지난해 시범사업 예산 85억 원이 삭감됐고 올해 본 예산과 추경 예산 심사에서도 370억 원, 전액이 모두 삭감됐습니다. 문경시 의회는 어떤 근거나 용역도 없이 혈세로 대규모 예산이 편성됐다며 올해 첫 임시회에서도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장단점을 파악하고 다른 시군을 배치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필요성이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향후에 연차적으로 확대 추진하여도 될 것인데 양측의 명분이 맞서고 있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힘겨루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문경시는 삭감된 예산의 이름만 바꿔 의회에 다시 제출했고 의회는 시내 비어있는 원룸 등을 활용하자는 요구를
집행부가 계속 묵살하고 있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삭감한 예산은 유보금으로 넘어갔고 지방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다시 예산 편성이 어려운 데다 삼선 시장의 임기도 곧 끝나게 돼 사업이 계속 추진될지는 대단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네, 코로나19로 비대면 행사가 줄을 잇는 데다 꽃값까지 급락하면서 화훼 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엔 기름값까지 크게 올라서 생산비가 치솟고 있지만 내다 팔 곳이 없습니다. 경남 MBC 문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의 한 화훼 재배단지. 예년 같으면 졸업식장으로 일찌감치 팔려나갔을 튤립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냉장고에도 내다 팔지 못한 꽃이 수북하게 쌓여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졸업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행사가 비대면으로 진행되거나 취소됐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꽃 사주기 운동이 전국적으로 번져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튤립은 거의 2월 달에 다 나가야 되는데 2월 달에 행사가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튤립 농가들로서는 상당히 힘듭니다. 수요가 줄다 보니 가격은 더 낮아졌습니다. 이달 들어 영남 화훼 공판장에서 거래된 헤라 품종 자른 장미 10송이 평균 경매 가격은 4,798원으로 1년 전보다 31%, 스트롱골드 품종 튤립은 16% 떨어졌습니다. 멀리 광주까지 꽃을 보내 경매에 참여해보지만 유찰되기 일수. 엄청난 유찰 많이 되죠. 많이 갖다 내버립니다. 그래 제가 하다 안 돼가지고 직접 판매도 해보고 지금 뭐 온라인도 해보고 뭐 오만 짓을 다 해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년 전 리터당 691원이던 면세 등유 가격은 이달 들어 989원까지 치솟으면서 40% 이상 급등했습니다. 겨울에도 하우스 내부 온도가 18도에서 20도를 유지해야 하지만 난방비 부담 때문에 냉해를 입은 농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난방을 적절하게 못 하다 보니까 생육에 또 영향을 미치겠죠. 또 이제 품질에 또 영향을 또 미칠까 또 걱정이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수요 부족에 가격 하락, 난방비 급증까지 유례 없는 삼중고에 씨름하고 있는 화훼 농가들은 소비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강원도 동해안에서는 참다랑어 어획량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가격도 높게 형성되고 있지만 어획 할당량이 적게 배정돼 고부가가치 어종으로 자리 잡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MBC 강원영동의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강릉에서 참치라 불리는 참다랑어 수십 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앞서 2019년에는 고성에서 대형 참다랑어가 포획됐습니다. 성인과 맞먹는 길이에 무게는 180kg이나 나가는 거대한 참다랑어였습니다. 이처럼 열대 해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참다랑어가 최근 강원 동해안까지 북상해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이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어획량도 지난 2019년 27톤에서 지난해 39톤으로 늘어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판 가격은 10kg 미만이 마리당 15,000원 안팎, 100kg 내외의 큰 참다랑어는 마리당 수백만 원까지 형성되고 있습니다. 고급 고기이다 보니까 이렇게 잘 먹을 줄 아는 사람들은 참치를 많이 접한 사람들은 아니까 상당히 맛있더라고 고기가요. 하지만 참다랑어의 어획량을 제한하는 쿼터제 때문에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자리매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자원 보호를 위해 세계 여러 나라가 참석하는 수산위원회에서 어획 할당량을 배정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업종별로 배분 차이가 커 강원도는 뒷전에 밀려나 있습니다. 고시에 따라 부산 지역의 대형 선망 어업에는 할당량의 93%를 배정하지만 강원 경북 지역의 정치망 어업에 배정되는 물량은 0.5%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적은 할당량을 다 소진하면 참다랑어가 더 잡혀도 바다에 버려야 하고 다른 업종의 참다랑어 어획 실적이 저조해야 남는 할당량에서 일부를 추가로 배분받을 수 있습니다. 거의 다 그 실적인 대형 선망에서 나왔었거든요. 처음에 쿼터도 다 대형 선망으로 이제 쿼터가 잡힌 거죠. 업종 간에 이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좀 약간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한편 수산위원회를 통해 우리 정부가 예전보다 늘어난 쿼터를 확보하면서 매년 초 10톤 미만이 배정됐던 도내 참다랑어 1차 어획 할당량은 올해 초에는 24톤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MBC 뉴스 이용입니다. 오늘부터 6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의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대구와 경북선거관리위원회는 대구시장과 구청장, 시의원과 구의원, 그리고 경북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예비 후보자들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군수와 군의원은 다음 달 20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등 표지물 착용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와 이메일 전송 등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선거부터는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도 후원회를 통해서 선거 비용 제한액의 절반까지 후원금도 모금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를 수송하는 방역택시를 운영합니다. 증상 악화로 외래 진료센터를 방문하려는 재택치료자 가운데 자차로 이동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사전 예약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대면 진료를 보는 지정 외래 진료센터에 전화로 예약하면 되고 비용은 자택에서 외래 진료센터까지 왕복 일반 택시 요금이 부과됩니다. 방역택시는 안전교육을 받은 운전기사가 마스크와 가운 등 4종 보호구를 착용하고 수송 전후 차량 내 자체 방역을 실시한 뒤 운영하게 됩니다. 대구시는 대구의료원과 대구동산병원, 대구파티마병원 외래진료센터에 방역택시 16대를 배치했고 다음 달 외래진료센터 2곳이 추가로 문을 열면 방역택시를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유치원에 다니는 유아에게 주는 유아학비를 올해 2만 원 더 올려서 지원합니다. 유치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유아에게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2만 원이 늘어난 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사립유치원은 월 35만 원, 공립은 월 15만 원을 3년 동안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이거나 차상위 또 한부모 가정의 유아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하고 있었는데 올해 5만 원 추가해서 월 최대 15만 원을 더 지원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양육수당을 받고 있었다면 유아학비로 자격 변경을 신청해야 하고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지원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상북도 시장 군수협의회가 정기회의를 열고 이 군의군의 대구 편입 법안이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7국 군수인 백선기 협의회장은 일부 의원의 반대로 해당 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포스코 지주회사와 연구시설을 포항시에 설립하고 상생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도 채택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공무원의 특별 승진과 경북형 행복 경로당 시범 사업 추진 계획 개선 등 안건도 채택했습니다. 꽃샘추위의 기세가 계속해서 강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권 날씨에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는데요. 우리나라 대기 상층에는 영하 40도 이하의 차가운 공기가 맴돌고 있습니다. 그 영향으로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안동 영하 11도, 청송은 영하 16도까지 뚝 떨어져 있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영하 15도 안팎의 강추위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기온 조금 오르겠습니다. 대구의 낮 기온 9도, 안동 8도, 청송도 8도로 어제보다는 5도가량 오르겠고요. 다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특보 현황 살펴보시면요. 어제 내려졌던 한파특보는 경북 북동 산지를 중심으로 한파경보로 확대가 된 상태고요. 그 외 대부분 지역에서도 한파주의보가 좀 더 많이 내려졌습니다. 또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만큼 오늘도 불씨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위성 영상 살펴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중국 산동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영하 8도, 영천 영하 12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9도, 영천 8도 보이겠고요.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영하 9도, 김천 영하 15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 9도, 김천 8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영하 11도, 봉화 영하 1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8도, 봉화 7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 8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1m에서 최고 3m로 매우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을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낮부터 다시 기온 쌀쌀해지면서 주말까지 강추위 보이겠고요. 다음 주에도 영하권 추위가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